안녕하세요. 저 마지막 강의인데 정말 제가 정성스럽게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오늘 놀라운 걸 얻어가실 거예요. 자, 제가 마지막 작가인데요. 제목이 기적을 보고 싶다면 버킷리스트를 적어라 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 어른인데 무슨 뭐 부적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저의 오늘 목적은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책을 사시는 거는 과정이고요. 오늘 돌아가셔서 버킷리스트를 꼭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른이기 때문에 이게 왜 적어야 이루어지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적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적으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이제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에서 핵심적인 것만 제가 골랐습니다. 자, 우선 한번 혹시 맞추실 분 계시면 제가 아까 책 3권이 나왔기 때문에 따로 그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위에 적으면 왜 이루어질까요? 한번 대답해 보실 분 계세요? 한번 정하면 자꾸 보게 되니까 계속 승리가 되고. 맞습니다. 나중에 제 명함 꼭 받아가세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세계는 무한한 우주의 부엌이에요. 부엌이고 우리가 시키는 음식을 모두 다 주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주방장들이 세계 최고의 재료를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음식을 주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풍요로운 부엌에 오셔서 굶어 죽거나 가난에 찌들어 사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가 식당 안에 와 있구나. 나를 위해서 모든 최고의 요리사들이 최고의 요리 재료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난 요리를 주문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원을 적는 행위는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우주에 신호를 보내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적는 행위 그 순간부터 저의 잠재의식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제가 미래혁신 창업재단장을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제가 저의 가게를 그랜드 오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동네에 슈퍼가 하나 열려도 굉장히 신장개업 한다고 크게 알려주잖아요. 신장개업을 알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하는 순간 저에겐 사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존슨앤존슨 북아시아 아시아 디지털 총괄로 있는데요. 제가 주말에는 제 미래혁신 창업재단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대표 파운더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거는 순수하게 제가 선언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저를 초빙해서 대표 파운더로 들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신장개업해서 이렇게 여러 간판을 걸지 않았다면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소원을 적는 행위는 육상 트랙에서 심판이 제자리, 준비, 출발하고 외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소원이 그때부터 잠재의식을 통해서 막 열심히 100m 달리기 질주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여기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시면 진짜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 예를 들어서 판교의 전원주택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 집에 구조들을 그리는 것처럼 방 몇 개, 화장실 몇 개, 어떤 땅에 어떤 높이로 굉장히 상세하게 주문하시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가슴이 떨리실 거예요. 가슴이 떨릴 때는요 여러분의 심장에서 굉장히 높은 자기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로 여러분들의 신호가 쏘아지는 그 강한 속도와 그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꿈을 생각했는데 그냥 남의 꿈 같고 그냥 책에서 읽은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만큼 멀리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이 꿈을 생각했을 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막 입이 바짝바짝 타면서 막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럼 그 꿈은 이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꿈을 꾸실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굉장히 자기 개발하시는 분이니까 이 토요일날 7시 여기 오셨잖아요. 뭐 시크릿이라던가 끌어당긴 법칙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나 그 책 읽고 맨날 소원을 발표를 하는데 안 돼. 이거 다 거짓말 같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자, 두 번째 질문. 저한테 또 다른 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계속 실행하는데 왜 안 되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대답해 보실 분 계세요? 네.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정적인 일을 많이 겪어요. 그게 무슨 뭐 부도나 이런 실업이나 이런 레벨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누구랑 부딪히다던가 날씨가 너무 춥다라던가 굉장히 사소로운 그런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의 부정적인 기억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변형계라고 하는 감정을 담당하는 곳에 편도핵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있거든요. 여기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부정적인 예감으로 아 오늘 재수가 없다. 오늘 상사한테 뒤지게 혼날 것 같다. 오늘 뭐가 안 될 것 같아라는 안 될 거라는 예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본인의 뇌파와 심장에서 부정적인 진동이 나오게 되고 끌어당기는 거는 뭐죠? 같은 진동과 같은 파장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갑자기 주변에서 부정적인 진동이 가진 사람들이 같이 주변에 모이게 되고 그에 부합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안 좋은 경험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는 아, 난 이걸 원해라고 했는데 사실 속으로는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밀어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5시 일어나고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데 하루는 당겼다가 하루는 밀었다가 하루는 당겼다 밀었다 하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정적인 경험의 악순환을 긍정적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적으시는 거 다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춥고 오늘 서 계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 나 또 편하게 앉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 감사, 사랑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감사와 사랑은 100% 긍정적인 감정으로 절대로 부정적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보스가 굉장히 나쁜 상사예요. 그러면 저는 아, 이 보스한테 배울 게 뭐 있지? 나한테 어떤 배움의 기회가 있지? 반면 그새로 삼을 게 뭔지? 라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던가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나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 꿈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분한테 사랑을 느껴보세요. 예를 들면 저자가 되신다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책을 읽고 변화하시는 걸 생각하시면 가슴속에서 숭고한 사랑이 흘러넘치실 거예요. 저 미래혁신 창업재단장을 제가 꿈꾸면서 전 11시에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만드는 창업재단을 통해서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젊은이들의 환한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에 저의 마음속에선 이 꿈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킷리스트 적을 때 타인을 위한 사랑과 어떤 나쁜 상황도 나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 두 가지만 먹으시게 되면요.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냐면 잠재의식에서 긍정적인 기억이 생겨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정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편도에게 쾌감이 입력이 되면서 오늘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오늘 대박 날 것 같아. 오늘 최고의 날이 될 것 같아. 이런 긍정적인 진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진동을 발산하게 되면 끌어당기면 뭘 끌어당길까요? 행운, 성공한 사람, 성공한 기회만 끌어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와 긍정적인 일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적은 대로 항상 기분 좋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버킷리스트를 왜 적어야 되는지 그걸 적고 나서 실행하는데 어떠한 감정을 느껴야 되는지 이해하셨죠? 가서 적으실 거죠? 네. 자, 그럼 제가 원래 하려는 소임 다 했네요. 그럼 보너스 들어갑니다. 보너스. 제가 이제 버킷리스트 꼭 읽어보세요. 저는 5가지의 저의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미래혁신 창업재단장인데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거 제 사진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꿈을 적으면 왜 행복한지 아세요? 행복은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신 이유는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적으시는 순간 나 현재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저의 소명을 찾았죠. 나는 앞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상상하는 건 다 경제화할 수 있도록 미래혁신 창업재단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나의 소명을 깨닫는 순간 저의 갈 방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향으로 매일매일 발전하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감동, 감사, 사랑 이걸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 꿈 하나 가지고 저는 사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버킷리스트, 여러분이 가야 될 소명, 방향을 찾아주는 버킷리스트인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저는 저희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저 뒤에 계신데요. 저 남편과 반쪽의 평생 친구 되는 게 저희 두 번째 버킷리스트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한테 잘해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사랑이 충만한 가슴은 무엇이든 안을 수 있어요. 세계의 꿈도 안을 수 있지만 텅 빈 가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따로 부부 관계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강연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방의 규칙을 파악하셔야 돼요. 결혼하시게 되거나 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상대방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꼭 지켜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분은 진짜 효자예요. 정말 효자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매일 아침에 전화를 드립니다. 시어머니께 어머니 저 오늘 사장님이랑 회의가 있는데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 전화를 드려요. 왜냐면 저희 딸내미가 제가 퇴근했을 때 저한테 수다 떨어줄 때만큼 행복한 때 없거든요. 저는 그런 기쁨을 저희 시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이 아킬레스건 하나만 만족시켜드리면 돼요. 그리고 내 아킬레스건은 뭐다라고 남편한테 말씀드리면 돼요. 제 아킬레스건은 저는 자기개발이기 때문에 책도 쓰고 이런 걸 남편이 굉장히 많이 서포팅 해주십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에 제가 부부 강연 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출판사랑 계약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엄마의 꿈이 아이 인생을 결정한다. 여기 어머니들 있으면 눈 번쩍번쩍 뜨셔야 돼요. 어머니가 꿈을 가지면요, 자녀 교육 끝납니다. 왜 끝날까요? 자기 인생의 소명을 찾은 아이는 어떻게 하죠?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불 꺼도 합니다. 여기 우리 딸내미 앞에 맨 앞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딸내미 꿈을 찾은 이후에 얘는요, 잠을 안 자요. 제가 맨날 불 꺼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엄마가 꿈을 가지시면 자녀가 따라합니다. 공부하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꿈 하나로 남편도 행복하고 자녀 교육도 끝나는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여성 리더로서 저는 결혼도 하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직장에서 성공도 나름 이루었고요. 또 책도 쓰고 제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거든요. 근데 젊은 여성분들이 결혼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그냥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뻔뻔해지시면 돼요. 뻔뻔해진다는 건 내가 해야 될 권리, 내가 원하는 걸 정당하게 요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본인들이 필요한 시점에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뻔뻔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엄마들 막 다 희생하고 나서 다 시간 지난 다음에 내 인생 어디 갔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본인 잘못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지만 이제 여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뻔뻔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시면 엄마가 행복하기 때문에 남편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김윤경 쇼로 만들어서 정말 제가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싶고 애 낳고 싶다라고 여자분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지 저희 딸들도 행복하잖아요. 제가 오늘 하루 희생하면 저희 딸들도 제 희생을 대물림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변화하는 여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5가지 맛을 다 맛보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쇼를 만들려고 하고, 마지막은 이제 우리 딸내미도 작가가 꿈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책을 출판하면서 자기 꿈을 세상에 선포하고 대학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꿈을 위해서 대학을 가고 내 꿈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아이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어떻게 꿈을 실천하냐, 제 책상에 붙어있는 꿈의 신전입니다. 저는 꿈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래혁신 사업의 창출의 전도사로 100개 창업 후원 재단 설립하기인데 5천억 규모로 되어 있죠. 이게 저의 장기 꿈이고요. 지금 책 쓰는 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몇 가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버킷리스트에 제목만 적지 마시고 상세하게 주문하라고 말씀드렸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함께한다? 굉장히 상세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모비명 한 번 적어보세요. 모비명을 적으시면 여러분이 죽는 날 어떤 일을 했을 때 후회하지 않고 여한이 없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근데 재밌게 적으셔야 돼요. 슬프게 적으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존경받는 국가 대한민국의 유쾌한 상상력을 경제화하는 데 온 평생을 다 바친 미래혁신 창업재단장 고이 잠들다가 제 묘비명이 될 것입니다. 묘비명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마지막에 이게 보물지도예요. 저의 보물지도고 우리 딸의 허락 없이 딸의 보물지도 갖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 보물지도, 남편 보물지도 다 있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오늘 못 가져왔고요. 네. 여기 자기가 가장 환하게 웃는 얼굴, 여기다 사진을 붙여놓으시고요. 주변에 자기 롤모델, 여기 김태강 총수님 있으시죠? 자기 롤모델, 여기 브라이언 트레이시, 이렇게 자기 롤모델 붙여놓으시고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다 적어서 붙여놓으세요. 여러분들 잠재의식이 절대 쉬지 말게 하세요. 이걸 자기 전에 보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시면 꿈속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방법들이 아침에 번뜩번뜩 깨어납니다. 그래서 제 강연을, 제가 꿈을 선언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꿈을 선언한 건 작년 1월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 파트너를 합류하고 뭐 굉장히 많은, 여기 보면 미래혁신 창업재단 관련된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책도 쓰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 오늘 가셔야 할 거 첫 번째,
종이 위에 쓰면 이루어집니다. 쓰세요. 쓰시고요. 자세히 쓰시고요.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쓰고, 저는 사실 알람에 제 버킷리스트를 녹음해서 매일 아침에 알람으로 듣고 깹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사실은 아인슈타인도 15%밖에 못 쓰고 죽었대요. 100% 일하게 하세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알람에도 녹음하시고 붙여놓으시고 핸드폰 배경화면도 해놓으시고 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꿈을 매일 잠재의식에 기록하시면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